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합격의 기쁨을 함께 하겠습니다. 6월 모의평가 해설 강의 2부를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시험 잘 보셨느냐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대신 어느 시인의 시로 제 마음을 대신할까 합니다. 너의 우울이 너무 길다. 체념이 후회가 무기력이 너무 길다. 보아라. 세상은 그대로가 아니냐. 내 안에 부는 바람에 너는 너무 오래 흔들린다. 오늘 아마 시험을 보고 마음이 이리저리 너무 많이 흔들리겠지만 그래도 너무 오래 방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공부를 잘못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접했던 시험보다 난이도가 살짝 올라갔을 뿐인데 우리가 그동안 쉬운 문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마음 정비 딱 하시고 이제 합격까지 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8번 문항부터 쭉 풀이해드리기 전에 잠깐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잔소리 잘 안 하는데 이번 6월 모의평가라고 하는 거는 갖는 시사점이 여러 면에서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일단 여러분이 시험을 보셨을 때 오늘 18번부터 시작해서 쉽네. 역시 영어는 별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아마 쭉 달리셨을 겁니다. 어디까지? 주제 문제까지. 근데 주제 문제에서 약간 덜컥하셨을 거예요. 생각보다 주제 문제가 빨리 풀리진 않네? 그래도 뭐 그럭저럭 답은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기분 좋게 쭉 달리다가 어법에서 또 한 번 삐끗했을 거고, 자, 그러다가 이제 빈칸 문제가 시작되면서 이제 여기서부터 지옥의 문이 열리는구나 라는 느낌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 이후부터 1지문 2문항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 지문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연히 어려웠을 거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그런 댓글 올렸더라고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수능 시험을 잘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지문이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 효과였나 봐요. 진짜 공부를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 많이 했던데 네,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장 난이도 자체도 높고 지문의 어떤 추상성 이런 것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단 문장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복잡하고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직 한글을 읽는 게 굉장히 띄엄띄엄 불편한데 우리가 바로 논문을 읽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시험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해석 공식부터 우리 개념 강의부터 먼저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기출 푸는 거 절대로 급한 거 아니에요. 기출은 수능 전에 그냥 딱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잖아. 한 번만 제대로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지금 실전 문제 푸는 거에 정신 뺏기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부족한 부분은 분명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메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잔소리 그만하고 우리 18번 글의 목적 문제부터 같이 볼 건데요. 글의 목적 문제는 이제 상당히 수월하게 출제가 된 편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글을 읽다가 목적을 아주 명확하게 암시해주는 그런 단서가 나오면 체크하고 선택지로 가기로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m writing to you. 제가 지금 귀하께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요. With new information.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about your current membership. 귀하의 지금 현재의 그 멤버십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제가 이 글을 드립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 글을 받고 있는 상대방은 이곳에 뭔가 멤버십이 있는 회원권이 있는 사람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알려줄 정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멤버십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있나 보구나. 요 정도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Last year, 지난해에 you signed up for our museum membership. 귀하께서는 sign up for라고 한 게 이제 어디에 등록하다 이런 거니까요. 저희의 박물관의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셨죠. That, 그리고 그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이 provide special discounts. 특별한 어떤 할인의 혜택을 제공해드렸잖아요. 근데 이거 말고 뭔가 또 새로운 정보가 있나 봐요. As stated in the last
newsletter라고 해서 우리 as pp를 사용하면 뭐뭐 되었듯이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newsletter라고 하는 건 이제 소식지니까 지난번 소식지에서 이야기가 되었듯이 this year, 올해는 we are happy to be celebrating. 저희가 아주 기쁘게 축하를 하고 있대요. 뭐를 축하합니까? 50주년 기념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 50주년을 맞아서 뭔가 또 혜택이 있나 보다. 그죠? So we would like to offer you further benefits. 그래서 저희가 귀하에게 어떤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걸 좀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지금 뭐가 나왔어요? We would like to. 저희가 뭐 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적 추론 문제에서 대표적으로 단서를 제공해 주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추가 혜택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구나. 그쵸? 완벽하게 공부하는 거는 공부할 때 하시는 거고요. 시험장에서는 완벽주의가 아니라 여러분 전략적인 읽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선택지로 한번 가볼 거예요. 선택지를 보실 때 조금 빨리 소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택지를 딱 절반을 나눠서 이 후반부를 먼저 보시면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거는 박물관 멤버십에 추가 혜택이 있다. 뭐 그 얘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번에 봤더니 기념행사 취소 아니죠. 2번에 봤더니 멤버십 갱신, 다시 갱신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죠. 3번에 봤더니 추가 혜택, 우리가 원했던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비로소 앞쪽을 보시는 거예요. 박물관 멤버십 회원을 위한 추가 혜택을 알려주려고 딱이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에 보겠습니다. 상품 홍보 아니죠. 5번에 보겠습니다. 변경된 내용 안내. 프로그램에 대한 변경 이런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으셨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진짜 맞게 읽었는지 뒤에는 그냥 확인만 가볍게 한번 해볼게요. These include. 자, 이게 뭘 포함하고 있냐면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게 뭐였어요? 그래, 앞에 나와 있는 이 추가적인 혜택이라고 하는 요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 이 추가 혜택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냐면 free admission이니까 무료 입장. 근데 for up to는 이제 얼마까지거든요. 10명까지는 무료 입장을 해주는 이런 것도 포함을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20% off니까 20%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Museum merchandise. merchandise라고 하는 게 상품이잖아요. 박물관 상품에 20% 할인 이런 것도 있대요. On your next visit. 다음번에 방문하셨을 때 말입니다. You will also be invited. 자, 이게 끝이 아니고 또 있나 봐요. 또 뭐가 있냐면 귀하가 초대를 받으실 수 있는데 to all new exhibition openings this year니까 올해 열리는 그 모든 exhibition이 뭐예요? 전시회 이런 거죠. 자, 모든 새로운 어떤 전시의 개막식에 초대가 된답니다. 근데 공짜는 아니군요. At discounted prices. 할인된 가격이 초대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혜택을 나열한 다음에 we hope. 저희가 바라건대 You enjoy these offers. 귀하께서 이런 어떤 제공들을 좀 즐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질문이 있으시다면 이리로 연락 주십시오. 뭐 저희한테 얼마든지 거리낌 없이 연락 주십시오.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목적 문제 치고도 상당히 난이도가 높지 않은 편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디로 진행을 할 거냐면 19번으로 갈 거예요. 19번은 심경 변화 문제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반부는 사실 어떤 느낌이기까지 하냐면 내가 중반부 이후에 너희들한테 꼭 전해주고 싶은 교훈이 있어서 그래서 앞쪽은 그냥 서비스로 주려고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평이하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심경 변화 문제는 우리 어떻게 풀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전반부 심경이 확정이 되면 바로 선택지로 가라라는 이야기 늘 드렸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As Natalie, 얘 사람 이름이잖아요. 나탈리가 was logging into 어디에 이제 로그인을 했냐면 First online counseling session 자기의 첫 번째 온라인 상담 시간에 이렇게 로그인을 했답니다. 자, 그랬을 적에 she wondered 사실은 좀 의아했대요. 잠깐만. 지금 벌써부터 힌트에 해당하는 단어가 등장을 한 것 같아요. wondered, 뭔가 궁금한 마음이 있었답니다. How can I open my heart? 어떻게 내가 마음을 열 수가 있지?
to the counsel, counselor. 상담자한테 내가 어떻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거야? Through a computer screen. 이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서 말이야. 이렇게. 잠깐만. 그러면 지금 이 주인공은요. 온라인 상담을 받으려고 하는 중이고요. 온라인 상담에 앞서서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마음을 열고 상담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이런 거 의구심이라고 하죠. 지금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조금만 더 가봅시다. Since 여기서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네요. The counseling center. 그 상담센터가 was a long drive away. 운전을 해서도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she knew that. 사실은 나탈리도 알고 있어요. This would save her a lot of time. 이것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는 것이 자신한테 많은 시간을 절약해 주겠구나라는 걸 자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Natalie just wasn't sure. 그냥 확신이 안 되는 거야. 잠깐만, 뭐라고요? 확신이 안 든다고? 또 나왔구나. 이것도 뭐예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죠. 자, if란 말이 뭐인지 아닌지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it would be as helpful. 이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대요. as가 나오면 사실은 앞에 as는 해석 안 하고 뒤에 as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하셔도 충분합니다. 실제로 인퍼슨이 직접 만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니까 정말 면대면으로 이렇게 상담자를 만나는 것만큼 그렇게 도움이 될까?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들지 않았답니다. 자, 전반부의 심경은 일단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선택지로 가시면 돼요. 선택지에 가서 뭘 보면 돼요?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자, 1번에 봤더니 doubtful. 이게 의심하는 거잖아요. 완전 괜찮은데? 2번에 봤더니 regretful. 저건 후회하는 거잖아요. 3번에 봤더니 confident. 자신이 있대요. 이건 반대되는 거죠. 4번에 봤더니 bored. 지루하다. 5번에 봤더니 thrilled. 막 스릴이 넘친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뭐야? 읽으나 마나 정답은 1번이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 자,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느냐? 1번이라고 사실 90% 이상 확신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맨 끝에 가셔서 후반부의 심경이 satisfied, 정말 만족했는가?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뒤에만 한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As the session closed. 자, 이 상담 시간이 이제 다 끝났을 적에 she told him, 이 상담자에게 미소를 지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잠깐 뭐라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야기를 했답니다. I will definitely see you online again. 제가 선생님을 온라인에서 다시 definitely, 분명히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니까 꼭 다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상담을. 이거 어떤 거야? 완전 만족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택지 1번이 맞구나. 시험장에선 딱 요만큼만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 그냥 재미삼아서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제 앞에 의구심에 가득 휩싸여 있는 모습까지 나왔어요. However, 하지만 once the session began, once 일단 뭐뭐 하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그 상담 시간이 시작되고 나니까 her concerns, 이런 우려가 went away, 다 사라졌어요. She actually started thinking, 심지어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했대요. 사실상 이런 생각을 시작했답니다. 뭔데? It was much more convenient than expected.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편리한데?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러면서 she felt,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as if, 마치 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The counselor were in the room with her. 그 상담자가 자기랑 같이 그 방 안에 마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한 요 내용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었던 거고요. 뭐 다 읽었으니까 읽은 김에 하나만 챙겨갑시다. as if 뒤에 주어, 과거동사.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were라고 하는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ere를 사용해가지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그런 건 아닌데 마치 그 당시에 그런 것처럼이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둘이 같은 방에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갑시다. 자, 이번에는 20번 갈 거고요. 20번은 봤더니 무슨 문제입니까?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우리 뭐 주장 문제 풀 때 흔히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해야 된다. must, have to, should 뭐 이런 류의 조동사라든지 아니면 명령문을 쓴다든지 뭐 당연히 반복되는 키워드는 중요하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서 보겠습니다. 자,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new ideas.
새로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such as, 자 예를 들자면 those, 뭐 여기서 ideas를 가리키는 거겠죠. inspired by scientific developments, 어떤 과학 발전에 의해서 영감을 받는 그런 생각들 있죠. 이런 생각들이 are often aired and critiqued, 방송이 되고 또 비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In our popular culture, 어디에서? 우리의 대중문화 속에서 말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as part, 뭐의 일부인 거예요? A healthy process of public debate. 그냥 이런 공공의 토론, 여기에 아주 건강한 과정의 일부인 거죠. 그치? 뭔가 비판하고 뭐 여기에 대해 대응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건강한 토론의 과정입니다. And 그리고 과학자들은 sometimes deserve, 때로는 deserve라고 하는 게 이제 뭐 받을 만하다 이런 거니까 the criticism they get, 자기들이 받는 그런 비난 이걸요. 사실은 이제 받을 만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첫 문장이 꽤 긴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 얘기하는 것 같아, 그지? 자, 그러면서 과학에 대해서 특히나 뭔가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아니면 과학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할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쌤, 과학적인 아이디어나 과학자에 대해서 때로는 이렇게 비난이 가해질 때가 있고 뭐 이거는 사실은 그냥 건강한 과정의 일부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그지?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But, 하지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구나.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여기서부터네요. The popularization이라고 하는 건 popular하게 만드는 거니까 대중화,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과학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이 would be greatly enhanced, 굉장히 많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에 의해서? By improving the widespread images of the scientist. 과학자의 아주 널리 퍼져 있는 그런 이미지를 향상시킴으로써 상당히 개선이 될 수가 있답니다. 잠깐만. 그럼 필자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과학을 대중화시키고 싶은 거야. 맞죠? 필자는요, 과학을 대중화하고 싶어요. 대중화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자의 이미지, 이거를 개선을 해야 된대요.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을 해야 되는구나. 과학자에 대한 이미지가 몹쓸 사람, 뭐 이런 건데 과학이 대중화되기는 쉽지 않겠지. 필자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자, 그러면 그만 읽어도 되는 거 아니야? 벌써 필자가 뭐 얘기하고 싶은지 우리는 한번 정리했잖아요. 한번 과감하게 선택지로 가볼까? 그래, 한번 갔다 옵시다. 자, 봤더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반 나누셔서 뒤쪽에 먼저 보시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빨리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1번에 봤더니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아까 과학자의 이미지를 개선해야 된다 그랬잖아. 괜찮은데? 괜찮은데 싶으면 이제 앞에 보시는 거예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뭐야? 아까 이거 있었지?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여러 매체에서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묘사해야 된다. 이거 괜찮잖아. 그래서 정답 벌써 1번인가 봐. 웬일이야.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요. 봤더니 사실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전공 지식을 사실적으로 해라. 이런 이야기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을 봤더니 과학과 인문학을 깊이 이해해야. 뭐 특히 인문학을 깊이 이해해라 이런 얘기 전혀 없었죠? 4번 볼까요? 영화 주인공으로 과학자가 등장해야. 모든 영화의 주인공은 과학자여야 돼? 이런 얘기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봤더니 인문학자도 참여해야 된다. 인문학자를 강조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렇게. 봐봐. 여러분아. 이상한 스킬 하지 말라고. 첫 문장 있고 끝 문장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정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찬찬히 앞에서부터 생각을 정리하면서 읽다 보면은 생각보다 빨리 답이 나와요. 이게 스킬이 아니라니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시간을 후반부에 줄일 수 있었던 거고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었던 거죠.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시험 때까지 해야 될 건 딱 이거 하나예요. 자, 계속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Part of the problem, 문제의 일부라고 하는 것이 maybe that 이제 뭐일 수 있냐면 the majority of the people, 그 사람들의 대다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are most likely to write novels, plays and film scripts. 이 뭐 소설이라던가 희곡이라던가 아니면 영화의 대본이라던가 이런 거를 가장 쓸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실은 were educated,
어떤 교육을 받았겠어요? In the humanities. 인문학 교육을 받았겠지. Not in the sciences. 뭐가 아니라 과학에서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실 작가들이 전공을 뭘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인문학 쪽이 압도적으로 많을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뭔가 과학자에 대한 묘사가 정확하게 좋게 이루어지긴 좀 힘든 측면도 있겠다. 그죠? Furthermore, 게다가 the few scientists turned writers. turn이라고 하는 게 도는 거, 우리 만화에서 보면 주인공이 빙그르르 돌면 변신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변화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과학자에서 작가로 변모한 그런 사람들은 have used their scientific training, 자기들의 어떤 과학적인 훈련을 갖다가 뭘로 사용하냐면 as the source material이니까 일종의 재료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뭐를 위한? 맙소사, 스릴러를 위한 재료로 사용을 한대요. 근데 that 이것이 further damage, 뭘로 나중에는 어떤 역할을 하겠어요? damage가 손상을 주는 거니까 과학과 과학자의 이미지에 손상을 준단 말이에요. 오, 맙소사. 과학자에 대해서 올바르게 얘기를 해줘야 될 몇 안 되는 과학자 출신 이 작가들도 사실은 이 과학이나 과학자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그런 스릴러, 이런 류를 많이 쓰더라라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됐지? 잠깐만. 네, 솔직히 나는 해설강이니까 이렇게 읽었다 치고 너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만큼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아, 과학자의 이미지가 좋기 힘든 그 원인에 대해서 그냥 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필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제 다시 나오겠죠. We need more screenplays and novels.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는 필요로 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거 아닙니까? 그지? 보다 더 많은 어떤 뭐 이런 희곡들이나 아니면은 소설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That present scientists. present라고 하는 게 제시하는 거니까 과학자를 갖다가 in a positive light. light라고 하는 게 어떤 측면이란 뜻이 있습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에서 과학자를 제시하는 그런 어떤 영화의 대본이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게임 끝났네. 뭐라고? 아, 과학자를 긍정적으로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In our contemporary world, 우리 이 현대 세상에서 TV나 영화라고 하는 것은 are particularly influential media. 특히나 영향력 있는 매체죠. 이건 뭐 부정할 수 없습니다. And 그리고 it is likely that 어떨 가능성이 높냐면요. The introduction of more scientist heroes. 이런 과학자이면서 영웅인 이런 사람들의 도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소개되는 것이요. would help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To make science more attractive. 과학을 갖다가 보다 더 긍정적으로 매력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과학자의 이미지를 부정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히어로로 그릴 때 과학 자체도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거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전에 1번 선택지는 참 잘 골랐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후반부에도 강력한 힌트가 나와 있긴 했지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은 강도로 읽는 게 아니라 초반에서 정답을 확신하고 중간에 부연에 해당하는 부분은 빠르게 건너뛰고 끝에 가서 확인만 하는 형식으로 읽으셔야 그래야 여러분 시간 안에 다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21번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되겠고요. An empty inbox가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요거 풀기 전에 조금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3점 배점이라서 함축 의미인데다가 3점 배점이면 꽤 어렵겠지 생각했는데 사실 얘는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읽을 때만 해도 저도 이번 시험 완전 쉽겠는데 라고 생각했었지. 착각이었지만 자, 어쨌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축 의미 추론 문제도 결국은 주제 파악이다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함축 의미라는 건 주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아니, 제가 늘 드는 비유 있잖아요. 쏜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 그게 빠르다는 건지 그래서 한번 일어난 일이니 돌이킬 수 없다는 건지 그거는 주제를 봐야 하는 거지 그 비유적 표현만 봐서는 알 수 없다라고 했어요. 똑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The single most important change you can make in your working habits 그랬습니다. 자, 요만큼이 이제 다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단 하나의 가장 중요한 변화. 근데 어디 있어서?
여러분이 그 일하는 습관에 있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변화는요, is to switch. 바꾸는 거래요.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To creative work first.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Reactive work second. 그리고 이 반응적인 일은 나중에 두 번째로 하는 거래요. 잠깐만. 필자가 아예 대놓고 가장 중요한 이라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게 주제 아니야? 그러지.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우리한테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조금만 더 갈게요. This means, 자,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blocking off a large chunk of time every day for creative work on your own prioritie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block off니까 이렇게 딱 떼어 놓는 거잖아요. 아주 많은 양의 시간을 갖다가 매일 떼어 놓으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뭘 위해 쓰는 겁니까? 창의적인 일. 여기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시간을 똑 떼어놓는 건 뭘 위한 거예요? On your own priorities. 여러분의 우선순위에 맞춰서 이렇게 많은 시간을 갖다가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탁 떼어놓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쌤, 그럼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요. 창의적인 일을 일단은 우선순위에 두고 이걸 우선적으로 해라.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자, 뒤에 부연 설명. With the phone and email off. 전화, 이메일 이런 건 꺼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야? 벌써 하고 싶은 얘기 다 나온 것 같아. 그죠? I used to be a frustrated writer. used to라고 하는 표현은요. used to 원형을 뒤에 사용을 하면 이 과거에 그랬었다란 얘기예요. 근데 사실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뜻은 지금은 아니지롱까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도 과거에는 굉장히 좀 이런 좌절한 작가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Making this switch. 그래서 이런 어떤 전환, 변화를 만드는 것이 turned me, 자기를 뭘로 바꿔놨냐면 into a productive writer. 작가, 사람 앞에 productive란 말을 썼다는 건 뭐 그만큼 작품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지, 그죠? 이 자기가 작품을 많이 쓰는 그런 작가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답니다. 쌤, 이 사람은요, 창의적인 일을 갖다 먼저 하는 전략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쓸 수 있는 작가로 변모한 거네요. 그치? 자, 계속 봅시다. Yet, 하지만 There wasn't a single day. 단 하루도 없었대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된다요. 봤더니 지금 뭐라고 했냐면 without, 뭐 하지 않았었던 때는 단 하루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내가 공부하지 않았던 때는 단 하루도 없었어. 그건 뭔 말이에요? 매일매일 공부했다는 뜻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지? 자, 이거 하지 않을 때는 단 하루도 없었다는 얘기는 매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I sat down. 제가 자리에 앉았어요. To write an article, blog post, or book chapter. 뭐가 됐던 간에 쓰려고 자기가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그때마다 without a string of people, 한 무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Waiting, 딱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For me, 내가 to get back to them, 그들에게 다시 연락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쌤, 그러면 이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는데 사실은 이게 순탄치만은 않았네요. 많은 다른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고 있어. 여러분, 진짜 레아의 실화. 제 꿈이 동화 작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럼 뭐 쓰기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부터. 그죠? 제가 동화를 쓰는 창의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루에 2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근데 그 2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을까? 계속 연락이 오겠죠. 쭈쌤, 이번에 이거 강의 자료는 언제 주실 건가요? 뭐 저희 이 책은 언제 검수해 주실 건가요? 막 엄청나게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이게 정말 그냥 한가로워서 자기가 이렇게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It wasn't easy. 쉽지 않았어요. And it still isn't.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아요. Particularly when. 특히나 어떨 때 쉽지 않냐면 I get phone messages. 내가 이런 전화 메시지 받을 때 진짜 쉽지 않아요. 그 메시지가 뭔데? I sent you an email 2 hours ago. 제가 2시간 전에 이메일 드렸는데. 이게 재촉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창의적인 일 먼저 하기가 쉽지 않다.
계속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아요? 자, 내용은 다 이해했으니까 요거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A single day, 이 단 하루에 대해서 웬절이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꾸며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명사 나오고 요렇게 지금 ing가 나오는 구조까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셨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By definition. 그러니까 그냥 정의에 따르자면 This approach goes against the grain of others' expectations. 사실 이 표현 처음 봤죠? Go against the grain이라고 하면 뭐에 이렇게 천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잘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러한 접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래, 창의적인 일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랑 좀 맞부딪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they put on you,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가하는 압박, 이런 거랑 사실은 잘 충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지? It takes willpower.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가 의지가 필요해? 자, 이제 나오겠지. 여기가 이제 진짜 의미상의 주어에 해당하는 거예요. To switch off the world. 이 세상을 갖다가 단 1시간만이라도 스위치를 꺼놓는 거, 이거는 사실은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It feels uncomfortable. 불편하게 느껴지죠. And 그리고 sometimes people get upset. 때로는 사람들이 화가 나겠지. 아니 지금 바쁜데 말이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근데 필자가 뭐라 그랬어요? But 하지만 it's better. 더 낫잖아? 이렇게. 뭐가 더 나아요? 이제 진짜 내용상 주어 나오겠죠. Disappoint a few people over small things. 별것 뭐예요? 그 대단치 않은 일들에 대해서 그냥 몇 안 되는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게 더 낫잖아요. 무엇보다는 than to abandon your dreams. 여러분의 꿈을 갖다 버리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근데 여기 이제 이 표현이 등장을 한 거예요. For an empty inbox. 비어있는 인박스를 위해서? 저게 뭐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이건 무조건 무슨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읽었던 그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랑 상충하는 상황이지? 내가 나의 꿈을 위해서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막 재촉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거랑 요 두 개가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뭐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네 꿈을 내팽개치는 일은 하지 마.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 빈칸에 들어가는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거는 당연히 남들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뭐 이런 류의 얘기가 들어가야 되겠지. 그죠? 자, 그러면서 뭐래요?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you are sacrificing your potential. 여러분은 여러분의 잠재 능력을 sacrifice가 희생시키는 거니까 희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For the illusion of professionalism. professionalism, 전문가답다 라고 하는 어떤 착각, 환상을 위해서 여러분의 잠재력을 희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고요. 자, 우리는 이미 이제 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바, 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이런 류의 내용을 찾을 거예요.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Following an innovative course of action. innovative가 뭐예요? 혁신적인 거잖아요. 어떤 행동에 혁신적인 방침을 따른다. 아니 지금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2번 볼게요. Attempting to satisfy other people's demands. 다른 사람의 요구를 충족시키려고 한다. 이거잖아. 남이 하자는 대로 남의 어떤 요구에 따라주느라고 내 꿈을 버린다 이런 얘기였으니까 2번 괜찮네. 3번 볼게요. Completing challenging work without mistakes. 실수 없이 어려운 일을 완수한다고? 실수 없고 뭐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죠. 4번 볼게요. Removing social ties. 어떤 사회적인 유대를 아예 없애버린대. 뭐 하려고? To maintain a mental balance. 정신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인간관계 다 끊고 살아. 이런 얘기였어요? 전혀 아니지. 우선순위를 이렇게 바꾸란 이야기였죠. 5번 볼게요. Securing enough opportunities for social networking. 이 소셜 네트워킹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인 관계망 형성을 위해서 충분한 기회를 확보하라. 아니 이런 이야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는 진짜 많은 시간 관리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는 시간이 없는 게 절대로 아니다. 그냥 당신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을 뿐이다.
우리 늘 얘기하죠. 아, 진짜 영어 단어 외울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외워요. 근데 누가 여러분한테 야, 너 오늘 단어 10개 외우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라고 하면 누구나 다 단어를 외울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고, 여러분이 진짜 바꿔야 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눈 뜨자마자 그것부터 하면 돼요. 그럼 시간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 뭐 이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어디로 갈 거냐면 22번 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요지 문제니까 얘도 분명히 반복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Contractors. 자, contractor라고 하는 게 뭐 도급업자. 그래서 어떤 일을 갖다가 내 대신 해주기로 이렇게 계약을 한 사람을 우리 보통 contractor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사람들이 will construct a project, 이 프로젝트를 구성을 하는데 may place more weight, weight라고 하는 게 무게, 그러니까 어떤 중요성 이런 것도 모두 weight라고 표현을 합니다. 더 많은 비중을 둘지도 모르겠어요. 어디에? On the planning process, 그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말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뭐라고요? 계획하는 과정. 계획 과정에 조금 더 비중을 둘런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Proper planning, 적절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focuses detailed thinking, 굉장히 세부적인 사고라고 하는 거를 강요한대요. About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렇게 됐어요. 잠깐만, 지금 계획을 하는데 적절한 계획은 뭐를 사용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세부적인 사고방식. 아, 쌤, 그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세부적인 부분까지 생각하는 건가 봐요. 오, 그지? 자, 조금만 더 가볼까? It allows. 자, 이것이. 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목적어로 하여금 투부정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The project manager. 그 프로젝트의 매니저에게 to build the project in his or her head. 자기의 머릿속으로 그 프로젝트를 한번 구성해 보게끔 그렇게 해준다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 계획을 세우는데 세부적으로 머릿속에서 한번 해보는 거. 지금 이미 반복된 키워드가 뭔지 보이시죠? 조금만 더 볼게요. The project manager can consider. 이 프로젝트 매니저가 different methodologies. 각기 다른 어떤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deciding what works best. 뭐가 가장 잘 작동을 하고 or what does not work at all. 아, 뭐는 작동을 안 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판가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아, 쌤, 지금 세부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는 게 이런저런 다른 방법들을 고려해 보는 거, 이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생각하는 거네요. 그치? 그만 읽을까? 그만 읽자. 아, 뭘 맨날 그만 읽는다 그래. 나는 짜증나게 아직 다 못 찾았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제가 그만 읽을까라고 했는데 난 아무 생각 없는데 라고 하면은 잠시 멈춤하시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정리해 보세요. 답을 찾을 만큼 이미 충분히 읽었거든요. 자, 무슨 이야기가 꼭 들어가야 돼요? 아, 계획을 세우는데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 그 얘기가 들어가면 돼요. 자, 1번 선택지 보겠습니다. 계획 수립 절차를 간소화하면 일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절차를 간단하게 하자. 이런 얘기 아니잖아. 2번 볼게요. 안정적인 예산 확보는 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다. 일단 뭐부터 틀렸어요? 예산, 돈 얘기 아니잖아. 3번이요. 사업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변경될 수 있다. 사업계획이 이렇게 변했다, 저렇게 변했다. 유연하게 변화하는 이야기 아니죠. 4번, 면밀한 계획 수립은 설마 면밀하다는 말이 뭔지 모르는 거 아니죠? 아주 세밀하고 정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아, 요거 괜찮은데? 일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인다. 하여간 좋은 거잖아.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좋다. 그래, 우리가 읽은 얘기가 이거였어요. 4번 괜찮은데? 5번 볼까요? 대규모 사업에서는 지속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세부 계획이 중요하다. 잠깐만. 지속적인 성장, 뭐 이런 이야기 없었잖아요. 그지? 대규모 사업 이야기도 없었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
제가 시험장에서 진짜 딱 요만큼만 읽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제 이 정도 답을 확신하고 나면 뒷부분을 읽는 속도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자, 한번 빠르게 가봅시다. This detailed thinking. 자, 이렇게 아주 그 세분화된 사고라고 하는 것이요. Maybe the only way. 어쩌면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뭐 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To discover restrictions or risks. 어떤 제약이나 위험이나 이런 걸 발견하는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니까. That.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런 제약, 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were not addressed in the estimating process. estimate이라고 하는 게 이제 대충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거니까 이렇게 대충 추정을 하는 그 과정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그런 문제, 위험 이런 거라는 거죠. 아, 자세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 뭔가 어디가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거네요. 그렇지. 우리가 리스크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건 큰 장점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아, 이거 주소 아니냐고. 여러분. 주소란 뜻도 있지만 우리 수능에서 address란 단어는 어떤 문제를 다루다, 처리하다, 고심해서 살펴보고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는 거 꼭 기억해 둡시다. 자,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It would be far better.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급 앞에 far는 훨씬이란 뜻입니다. 뭐가 훨씬 더 낫냐면 to discover in the planning phase. 전치사니까 명사까지 묶으면 목적어가 잘 보이죠. 계획하는 단계에서 대니아를 발견하는 게 훨 낫다는 거예요. 자, 뭘? A particular technology or material.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아니면 재료라고 하는 것이 will not work.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발견하는 게 무엇보다 더 나아요? Then in the execution process. execution이라고 하는 게 실행, 집행입니다. 실제로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는 것보다는 계획 단계에서 발견하는 게 훨 낫지. 그러니까 계획 단계에서 뭐 해라? 세부적으로 사고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린 답 진작에 찾았는데 아직도 뭐가 이렇게 많이 남았구나. The goal of the planning process. 어떤 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그 목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For the contractor. 이 도급업자에게 있어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To produce a workable scheme. 그냥 workable이니까 우리가 일 해낼 수 있는 작업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작업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조금 더 꾸며볼까? Uses the resources efficiently.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Within the allowable time and given budget. 허용되는 그 시간 내에서, 주어진 예산 내에서 이렇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게 해준다는 거. 이게 다 필요 없고 좋은 얘기인 것 같아? 나쁜 얘기인 것 같아? 좋은 얘기잖아. 쌤, 효율적으로 자원을 이용한다. 그랬으니까 하여간 이렇게 자세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그래, 그것만 아셨으면 됐어요. A well-developed plan. 잘 개발이 된 계획이라고 하는 건 앞에 말로 바꾸자면 뭐예요? 세부적으로 잘 생각을 해본 그러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does not guarantee. 사실 보장해주는 건 아니에요. That the executing process. 그 어떤 일을 집행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게 will proceed flawlessly. 정말 그냥 아무런 flaw, 결함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잘 흘러갈 거다라는 걸 보장해 주는 건 아닙니다. 당연하지. 계획을 잘 세웠다고 집행이 100% 성공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죠. Or that 혹은 전부 guarantee에 걸리는 겁니다. The project will even succeed.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거다. In meeting its objectives. 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성공할 거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 성공 보장이라는 건 세상에 없지만 however it does greatly improve its chances. It does는 강조의 의미로 갖다 붙인 거잖아요. 최소한 그 가능성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향상시켜주는 거죠. 공부도 똑같은 거 아니야?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무조건 100% 합격. 이런 건 없지. 하지만 확실한 건 뭐예요?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단 그렇게 하는 게 합격의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거잖아. 이제 비슷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거 하나만 챙기고 갈게요. me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물론 만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1번이다.
1번이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얘들아. 다 골라놓고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3번 문항 갈 거고요. 글의 주제를 묻는 문제였는데 얘가 3점 배점이었고 사실 답을 못 찾을 정도로 어렵다 이런 건 아니었지만 주제 문제 치고는 생각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렸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찬찬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hildren can move effortlessly. 아이들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도 이동을 할 수가 있답니다. 자, between A and B니까 A랑 B 사이를, 그죠? 놀이라고 하는 거랑 assertion in a story라고 하는 게 observe라고 하는 게 원래 흡수하다 이런 거잖아요. 어떤 이야기에 막 몰두하는 요 두 가지의 그 사이를 그냥 힘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As if, 마치 뭐 같냐 하면 both, 이거 두 가지가 다 are forms of the same activity. 어떤 같은 동일한 활동의 여러 다른 형태인 것처럼 아이들은 그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잠깐만,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쌤, 아이들의 이 놀이라고 하는 거랑요.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뭔가 이야기에 이렇게 푹 빠져드는 거, 그렇지. 요거 둘 사이를 애들은 그냥 막 왔다 갔다 잘 할 수 있다. 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죠? 조금만 더 가볼까? The taking of roles,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a narratively structured game of pirates니까 해적이 나오는, 해적에 대한 어떤 이야기로 잘 구성되어 있는 게임, 요 속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이 is not very different, 그닥 다르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뭐랑 그닥 다르잖아요? Then the taking of roles,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 In identifying with characters as one watches a movie. 자, 이때 as 뭐뭐 할 때 정도로 해석을 해볼까? 자, 우리가 영화를 볼 때에 영화 속의 등장인물과 identify with, 뭐 우리 동일시하는 요런 거, 요런 역할을 받아들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했던 놀이. 여러분 안 했나? 소꿉놀이 이런 거 안 했어요? 아니면 병원놀이 이런 거 안 했어요? 저 항상 제 남동생이랑 병원놀이 하면 꼭 저만이 이제 의사 역할하고 걔 한 번도 의사 역할 못했어. 맨날 환자 역할만 제가 시켰거든요. 맨날 주사 맞아야 된다 그러고. 근데 아무튼 그런 역할놀이를 할 때 제가 어떤 역할을 맡는 거랑 뭐랑 사실은 거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영화를 보면서 의사가 나오는 영화를 보며 뭐 감정이입을 하고 동일시하고 하는 거랑 사실은 이제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It might be thought that. 자, 그래서 우리는 that 이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As they grow towards adolescence. adolescence라고 하는 게 어떤 청소년기를 가리키는 거니까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기로 자라남에 따라서 people give up, 사람들이 이 어린 시절에 했던 놀이는 포기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but this is not so, 그렇지 않대요. 그럼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성장을 하더라도 계속해서 이런 일종의 역할놀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된다라는 이야기 아니야? 그지? 잠깐만, 끝난 거 아닌가? 그만 읽을까? 뭘 또 그만 읽어? 아니 봐봐, 하지만 이라고 해서 앞에 이렇게 정성 들여 이야기해 놓고 나서 이게 어린 시절로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계속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 선택지를 한번 갔다 올게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어렸을 때 했던 역할놀이라고 하는 게 이게 다 잘하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계속됩니다. 뭐 그 얘기를 찾으면 돼요. 자, 1번을 봤더니 relationship between play types and emotional stability, 어떤 관계랍니다. 무엇과 무엇 사이의 관계냐면 놀이의 유형과 정서적인 안정성 사이의 관계래요. 감정적인 안정성 이런 얘기 나왔어? 아니죠? 자, 2번 볼게요. reasons, 이유래요. 무슨 이유냐면 for identifying with imaginary characters in childhood. 어린 시절에 상상 속의 등장인물, 상상 속의 어떤 인물과 우리가 동일시하는 이유.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상상 속의 친구랑 동일시를 하는 이유가 쭉 나와 있었습니까?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죠. 자, 3번 볼까요? Ways of helping adolescents. 청소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래요. 청소년들이 뭐 할 수 있게? Develop good reading habits. 좋은 독서 습관을, 뭔 말이야. 독서 습관을 발달시키는 이런 얘기 전혀 아니잖아요. 4번 볼까요? Continued engagement니까 계속해서 참여를 한대요. 어디에? In altered forms of. altered라고 하는 게 변경된 이런 거잖아요. 달라진 형태의 놀이에 계속 참여를 한답니다. 뭐 이후에도, 어린 시절 이후에도. 잠깐만, 아까 읽었던 게 뭐야? 어린 시절로서 이런 놀이가 끝난 건가요? 아니요.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달라진 형태로 계속 되는 거지 뭐. 4번 괜찮죠? 5번 볼까요? Effects of A on B. A가 B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어떤 이야기의 구조라고 하는 것이 독자의 상상에 미치는 뭐야? 이야기의 구조에 따라서 상상하는 바가 달라지고 이런 이야기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봐봐요. 3점 문제도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충분히 중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답을 못 찾았습니다. 요만큼만 읽고 답을 못 찾은 게 잘못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충분히 생각하면서 읽으셨느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자, instead 대신에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의 대신에는 뭐한 대신에가 되겠습니까? 그치. 우리가 이렇게 어린 시절의 놀이를 갖다 그냥 싹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대신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The basis and interest of this activity. 이러한 활동의 그 기반과 흥미라고 하는 것은 change and develop. 바뀌고 계속 발달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To playing and watching sports. 이게 이렇게까지 이어지는구나. 스포츠를 하고 스포츠를 보고 이런 식으로. 또 to the fiction of plays, novels and movies.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어요. 희곡부터 시작해서 영화까지 이런 어떤 허구 여기까지 우리가 또 계속해서 놀이가 확장이 되고요. 오늘날에는 비디오 게임까지. 쌤, 역시 핵심은 어린 시절에 그때 그 역할놀이가 끝난 게 아니라 이게 그냥 형태를 달리해서 계속 발전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맞지? 이게 정확히 핵심입니다. In fiction, 그래서 이 허구 속에서는 one can enter possible worlds. 우리가 그냥 가능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대요. 이게 뭔 말이야? 뭔 말이야 싶은 거는 요걸 붙잡고 있지 말고 다음 문장을 보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죠. When we experience emotions in such worlds. 자, 우리가 그런 세계 속에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될 적에 This is not a sign. 이게 어떤 그 sign, 표시, 징후는 아니라는 거예요. 뭔 징후인데요? That we are being incoherent. incoherent라고 하는 게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regress라고 하는 건 원래 이제 뒤로 가는 거니까 퇴화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관되지 않다거나 뭔가 퇴보하고 있다거나 그런 징후는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그런 어떤 허구, 상상의 세상 속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의 역할놀이를 할 때처럼 그렇게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라고 하면은 야, 너는 어떤 때는 어른처럼 굴다가 지금 애처럼 구냐? 일관성이 없냐?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다음에 뭐야? 퇴행이야? 왜 그래? 그렇게 퇴보한 거 아니라고요. 그냥 뭐예요? 형태를 바꿔 발달한 놀이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It derives from. 자, derive from 어디에서 비롯되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면 trying out metaphorical transformations라고 해서 metaphorical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비유적인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자아에 대한 비유적인 변모를 시도해 보는 거 사실은 여기에서 나온 거래요. 쌤 그럼 일관성이 없고 퇴화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우리의 자아가 변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지. In new ways,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어떤 방식이에요? That can be moving and important to us. 우리에게 뭔가 마음을 움직여주고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변모하고 있는 것이다. 역할놀이에서 제가 잠깐 의사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영화를 보면서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잠깐 그런 식으로 자아가 변모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다시 정답으로 나왔던 걸 읽어보니까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아, 이게 결국은 지속적으로 참여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린 시절 이후에도 형태만 달리한 형태의 놀이에 계속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구나? 정답은 4번이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엄청 어려웠어. 자,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뭘 공부해야 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꽤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치? 꽤 많이 어려워. 특히 뒤에 이제 앞으로 풀 문항들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냥 별 대비 없이 시험 시간에 한번 풀어봤던 걸로 여러분이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 있는 내용들은 우리 그렇게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제 깨끗한 시험지를 한 장 출력을 하셔서 제가 이 시험지도 올려드릴 테니까 자료실에 그거 가지고 특히 빈칸 이후의 어려운 문항들은 꼭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필요할 때 사전 찾는 건 괜찮습니다만 절대로 해설지 보지 마시고 다시 풀어오세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나는 원래 진짜 기본기가 약한 편입니다 라고 하면 자료실에 끊어읽기 자료를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자료를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복습을 할 때에는요, 문법, 이 단어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뭘 보셔야 되냐면 내가 혼자서 시험지를 풀어봤을 때 그때 제가 딱딱 보여드리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이쯤에서 선택지로 갔으면 어땠을까요? 여기 때문에 답이 바로 보이죠? 라는 부분을 나는 다 놓치고 읽었었다면 그 부분들을 다시 맞춰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랑 단서가 맞는지 요거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단서가 맞지 않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끝까지 갔다면 다음번에 나는 어떻게 해야 이 지점을 좀 앞으로 당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글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음에 저랑 이제 뒤에 이어지는 빈칸 문제 풀 때 그냥 오시면 아니 됩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는 이어지는 강의에서 다시 만날게요. 안녕.